자, 이준석 전 대표 지금 본인이 처한 리스크가 또 있죠. 바로 국민의힘 윤리위로부터 추가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제가 뱉어냈던 양두구육이라는 탄식은 사실은 저에 대한 자책감 섞인 질책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가장 잘 팔았던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이준석 전 당대표의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 경고하며 추가 징계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합니다. 왜 당에 남아서 해당 행위를 계속 일삼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자, 국민의힘 윤리위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총에서 나온 이 요구사항을 존중한다라고 밝혔거든요. 자, 이 말은 그럼 추가 징계하겠다는 얘기로 해석이 되거든요. 추가 징계라고 한다면 또 중징계일 텐데 뭐 제명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징계 수준에 대해서는 뭐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네네네. 징계 개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아하. 하는 것이고 발언들이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쪽으로 그쪽의 의견을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다만 저는 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 추가 징계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전 대표의 발언 때문에 모멸감을 느낀 당원들이 있다고 했는데 네. 이전 대표가 탄압받는다고 생각해서 모멸감을 느끼는 당원들도 있는 거거든요. 아하. 그런 것들을 좀 균형 있게 감안을 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네. 이전 대표 당원권이 내년 1월 초가 되면 풀립니다. 그리고 전당대회가 만약에 그 이후에 치러지면 이전 대표가 대표에 재도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네. 추가 징계를 하게 된다면 그걸 아예 봉쇄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또 불거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미 징계를 받은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번에 추가 징계에 대한 명분으로 이 해당 행위, 특히나 조금 전에 언급했던 이 양두구육 발언 등을 문제 삼은 데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는 이렇게 반박을 했었죠. 들어보시죠. 개고기에 대한 양두구육에 대한 지금 비판들이 많거든요, 당내. 이런 거거든요. 질의응답 들어왔을 때 예. 대통령이 그러면 개고기에 해당하는 것이냐 그랬을 때 아니다. 개고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거 과정에서 팔았던 모든 가치와 그리고 어떤 지향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사람을 국한해 생각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불경제 프레임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지금 상황에서 동작하지도 않거니와 대통령을 더 곤란하게 하는 길이라는 거를 모르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 윤리위가 입장문까지 발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준석 전 대표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리위가 뭐 절대자냐?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죠. 그리고 추가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태에 책임 있는 1등과 2등부터 징계하고 와라. 저게 지금 윤 대통령과 윤핵관이에요. 그렇죠? 맞죠. 그건 뭐 얼마 전에 있었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한 것 같은데 네. 예, 여당 위기에 대한 책임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여론조사 결과에서 코리아 리서치와 MBC가 의뢰한 여론조사인데요. 소위 말하는 윤핵관, 네. 대통령 측근이 35.5%,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28.6%, 이준석 전 대표가 22.5%. 그럼 1, 2등은 아니네요, 이준석 전 대표가. 네. 그러니까 위에 두 명에 대한 징계를 오히려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지적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아니 본인 다시 대표 나가는 걸 막으려고 뭐 이렇게 뭘 온갖 걸 다 하냐. 결국 조금 전에 김수현 평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비대위에서 그러니까 이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촉발이 된 것도 비대위나 최고위나 똑같은데 하나 차이는 이준석 전 대표냐 아니면 당원권이 정지돼 있는 그냥 대표냐 그 차이밖에 없다고 제가 네.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결국 윤리위가 추가 징계를 하려는 건 이제 뭐 이 비대위가 혹시 또 가처분해서 또 문제가 돼도 일단은 이준석은 못 나오게 해야겠다. 결국 이거 아니냐라는 네. 취지의 불만을 털어놓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싫은가 봐요. 네?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서든 이준석만큼은 막아보겠다. 이게 아마 제1원칙처럼 작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는 이 세 번째 가처분 신청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국이 개최를 막아달라고 한 건데 요건 뭐 어떤 의미가 지금 담겨 있는 거죠? 네, 지난번에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 내용을 보시면 전국위원회라고 하는 당의 기구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문제 제기를 해놓은 것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 대표 같은 경우는 당원들이 참가하는 전당대회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선출을 하는 것인데 이 당대표의 지위를 박탈하는 그 비대위 출범을 전국위원회 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 질서에 반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 굉장히 논쟁적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런 판단을 내린 것이고 그렇다면은 그 판단의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는 전국위원회에서 생긴 문제를 또 전국위원회로 풀려고 하는 것이 맞느냐? 이 이제 얘기를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그러면서 전국이 그 기구 자체에 대해서 비대위를 새로 띄우는 시도를 막으려고 하는 그런 시동을 또 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지금 세 번째 가처분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사실 1차 가처분 신청 때 판사 출신 의원들이 아마 망신을 당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법적 공방에 자신 있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무리수를 덮으려고 또 다른 무리수를 일으킨다든지 논란을 덮으려고 또 다른 논란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고 지난 가처분 이제 심리할 때도 우리 당의 판사 출신 의원들이 전부 다 나서가지고 사법부에 대해 가지고 모욕적일 수도 있는 발언들을 하고 그리고 너무 선언적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다 망신을 산 거거든요. 자, 지금 상황 법적 공방에서는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조금 유리하게 흘러가는 그런 모양새죠. 그래서일까요? 이준석 전 대표가 앞으로요 가처분 신청을 세 번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의 향후 행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처분 한 6개, 7개 나올 것 같아요. 가처분 6개, 7개 더 할 수 있다? 아마 거의 모든 스텝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다 할 것 가처분한다.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그 중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새롭게 뭐 이렇게 설립되는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이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아하. 시즌 1 때 받았던 것과 똑같은 그 본안적인 가처분. 아하. 거기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핵심일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승소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자, 앞으로 가처분 신청 6개, 7개를 더 할 것으로 예측이 나온 건데 아니 뭐 그만큼 허점이 많은 건가요? 지금 국민의힘이 이번 혼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급하게 처리하면서 허점을 많이 드러낸 게 아니냐 이런 첫 생각이 번째 드네요. 가처분이 인용된 게 이제 어찌 보면 비대위로 넘어가는 비상 상황이 아니었다는 실체 판단을 한 그랬죠. 건데요. 그 판단이 일단 내려져 있다는 전제하에 이제 시즌 2 비대위 시즌 2를 꾸리기 위해서 지금 전국위원 소집해서 당원도 바꾸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 1차 그 가처분 인용될 때 재판부의 그 판시 내용을 기초로 해본다면 이준석 대표가 이제 시즌 2에 선임된 비대위원장, 비대위원회에 대한 가처분도 조금 전에 천하람 변호사 얘기했던 것처럼 인용될 가능성이 꽤 있고 네, 이제 왜 6, 7개가 되느냐? 앞으로 전당대 뭐 연다 그러면 또 그거 가처분. 그렇죠. 뭐 바꾸면 또 가처분. 네, 이제 그게 얘기가 계속 되는 건 지금 국민의힘이 허술하다 개념보다 좀 다소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법적 무리. 논쟁이 네. 있을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뭐 이게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본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법원의 판단을 듣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가처분이 앞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